네, 안녕하세요. 미래캐스터 황준원입니다. 오늘 이제 새로운 대통령도 선출이 됐고 해가지고 그와 관련된 이야기 짧게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오늘은 강의 컨텐츠, 정보 컨텐츠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여쭤보기 위한 컨텐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양한 의견들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에 성별, 연령별 이 지지 후보를 보시게 되면은 제일 특이한 점이 이거죠. 바로 20대 남성들이 보수 계열의 후보들을 굉장히 많이 선택을 했다는 거, 그리고 30대 남성 역시도 많이 선택을 했다라는 거. 이게 이제 연령대별 그리고 성별로 봤을 때 굉장히 큰 차이점인데, 이게 어찌 보자면은 미래 사회의 큰 갈등 요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청년 세대와 기성 세대의 갈등뿐만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의 갈등이 심해질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언론에서 많이들 이야기했던 게 이번 대선에서는 2030 남성들의 보수화가 두드러진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자, 그럼 먼저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려볼게요. 요즘에 왜 2030 남성 청년들이 유독 진보에 반감을 갖게 됐을까요? 제가 생각한 내용은 이런 정도입니다. 먼저 상대적인 박탈감. 나는 혜택도 없는데 왜 비난만 받아야 되는가? 요즘 정치권에서의 그 거대 담론과 혜택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2030 세대가 상대적으로 소외된 느낌도 분명히 있죠. 자, 그리고 완전 진보 쪽에서는 담론이 젠더나 기후위기 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의 취직과 월세에 그렇게 큰 도움을 주지 않는다라고 느끼면서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경제 성장기면은 취직도 잘 되고 버티면 돈도 쌓이는데, 지금은 청년들이 부유해지기도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이야기는 공감을 사기가 어렵고, 나도 취직해서 이제 부를 쌓아 놓기가 힘든데 여성들은 또 우리들에게 경제력을 요구한다. 뭐 여기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특히나 여성에 대한 반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죠. 남자는 잠재적인 가해자라는 프레임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전 곰탕집 사건이 화제가 되면서 자칫 성추행범으로 몰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많이 커진 것 같은데, 심지어 성차별 성추행은 자기 세대들이 아니라 기성세대들이 더 많이 했는데 왜 우리한테 그런 것들을 떠넘기는가? 자, 그리고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가산점, 배려 정책은 공정하지가 않다라는 생각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신들은 배제된 채 다른 쪽에 혜택을 주다 보니까 역차별이라는 인식도 상당히 있는 것이죠. 심지어 남성은 군대도 다녀오는데, 근데 여성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출산하잖아.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났죠. 이제 여성들이 출산을 예전만큼 하지 않는데, 아니 출산도 안 하는데 너네들은 왜 군대 안 가는 거야? 라는 공정함에 대한 인식을 제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이제 인터넷에서 커뮤니티를 통한 반페미, 반진보 정책성이 강화가 되게 되면서 그들에게 이런 보수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지 않냐가 저의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은 또 어떻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근데 여기에서 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과연 2030 남성이 보수화가 된 걸지 아니면은 진보가 변질해가지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진보라고 한다면은 기존의 권력과 부당한 가치관에 저항해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2030 젊은 세대들의 지지를 많이 받아왔었는데, 지금 진보의 역할이 생각해보니까 진짜 애매하더라고요. 자, 과거의 진보는 소수 기득권의 부당함에 저항해서 다수의 시민, 다수의 노동자들의 지지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 소수의 것들을 물리치자고 다수가 막 몰려갈 수가 있으니까 진보 사상이 퍼져갈 수가 있었는데, 현대 진짜 찐 진보, 완전히 좌라고 하면은 그쪽으로 이제 치우쳐져 있는 진보는 뭘 주장하는가? 대체적인 담론이 이런 정도인 것 같아요. 여성의 권리 신장, LGBT 권리와 다양성에 대한 논의들, 그리고 동물 보호와 기후변화의 대응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요즘 찐 진보들의 담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진보는 소수자의 권리, 미래의 가치를 주장하다 보니까 다수의 시민과 경제활동 주체들의 공감을 얻지 못한다라는 한계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다수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 이제 진보가 활동을 했는데, 지금은 소수의 사람들을 공략하다 보니까 다수가 반감을 가질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도 지금 젊은 층들이 보수화되는 경향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또 다수를 잘 살게 하고 보호하겠다 그런 구호가 아니라 다수에게 도덕적인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다른 점이고, 경제적인 형편이 좋고 이해심이 넓은 사람이 아니라면은 진짜 반감을 사기 좋은 그런 담론인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런 쪽에 공감을 하고 저는 페미니즘이라든지 기후변화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반감을 갖는 사람들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또 여기서 질문. 더불어민주당이 진보당이라고 하는데 진보당이 맞습니까? 자, 요번에 당선이 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후보 시절에 우리가 보수의 역할을 해야 되고 진보는 이제 새롭게 생겨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예전부터도 이제 유럽에 비하면 민주당도 진보 정당이 아니라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결국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차이는 경제에서 정부의 개입 차이, 국방에 있어서의 강경함 차이, 중국과 미국에 대한 인식 차이 정도 뭐 그런 것들인데, 저는 토론을 들어보게 되면은 그렇게 그 둘이 많이 다른가라는 의문을 많이 갖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운동권 세대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이들이 지금 40대, 50대, 60대가 되면서 민주당을 많이 지지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후보도 지금 많이 찍었고. 근데 이들이 벌써 진보 세력이면서 기득권이 되어 있다는 점도 과거와는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들 50대, 60대가 국회의원도 제일 많이 하고 있고요. 재산 같은 경우에도 40대, 50대, 60대가 제일 많이 쌓아가고 있다. 그래서 40대, 50대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자산이, 가구 소득이 늘어나고 있는데, 오히려 20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취직도 어렵고 이제 교육비도 많이 들어가고 생활비도 높아지다 보니까 가구 소득 역시도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기가 딱 좋은 환경이 될 것 같고, 이 40, 60 세대가 말하는 진보의 가치라는 게 젊은 세대들에게 와닿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 기득권층은 앞으로 고령 시대에 다수의 고령자가 되면서 여전히 기득권으로서 활동을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왜냐면 이제 국회의원 뽑히려면 누구를 위한 정책을 많이 내놓겠어요. 그리고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도 고령자, 민주당을 지지했던 자신들이 진보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고령자가 되면서 여전히 이제 젊은 세대들이 소외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득권이 된 진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당에서 지금 남성 청년들이 배제됐다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자고 주장하고, 군대 다녀온 남성들에게 공감을 살 만한 반공 이야기를 주장하고, 자유경쟁을 주장하는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에 많이 투표를 하지 않았나라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근데 이것보다도 저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청년 남성까지 포용할 수 있는 진보 담론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상당히 예전과 달라진 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새로운 진보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가, 지금처럼 뭐 LGBT라든지 기후변화 얘기하는 것만으로는 다수의 공감을 얻기는 힘들 것 같고요. 일단 기득권층에 대한 부당함을 해소해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진보 보수를 떠나가지고 부당함을 해소하는 그런 쪽의 담론이 새롭게 생겨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대기업에 자유를 주고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니고, 운동권 세대들의 커넥션이 권력을 남용하게 하는 것도 다 부적절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싸잡아서 비판할 수 있는 힘 있는 새로운 정당 체제가 생겨나야 될 텐데, 그게 과연 생겨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라는 것을 감안하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AI, 자동화 시대의 새로운 노동 형태와 경제 시스템을 고안해야 되는 게 새로운 진보, 이 정당의 담론이 돼야 될 텐데, 근데 지금은 이게 또 혼란기죠. 막 새롭게 생겨나가지고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뭔가 이야기를 하긴 힘들 것 같고, 앞으로 5년, 10년, 15년 뒤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계 무역 변화, 미중 패권 전쟁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쪽만 편드는 게 아니고. 자, 그리고 다수의 대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소수자들의 권리 향상 노력 역시도 새로운 진보의 역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진보에서 소수자들 권리 향상을 외치는 이유는 이제 다수의 민주주의 시민들, 노동자의 권리는 과거보다 꽤 향상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소외된 진짜 어려운 사람들에게 신경을 쓰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합한 워딩과 적합한 설득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장애인 지하철 시위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반감을 저는 사는 부분이 더 크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리고 기존의 정치는 법조, 문과 중심의 정치였어요. 왜냐면 이념 전쟁이었으니까. 하지만 이제 뭐 빨갱이, 뭐 좌파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대신 이제는 경제와 기술 중심 정치로 전환이 되어가지고 그와 관련된 다양한 생각들이 충돌하고 그 안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현재의 발전, 그리고 미래의 발전까지 함께 생각을 해 가야 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국민 설득이 필요한 거,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새로운 진보 정당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잘 될지에 대해서는 전혀 확신이 없어요. 자, 그래도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은 뭐냐면은 2030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게 되면은 다른 가치관과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단 말이죠. 과연 이게 우리 미래 사회에 미칠 영향이 뭐겠냐? 그리고 이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겠냐라는 생산적인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바라면서 오늘 콘텐츠를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해보자면요. 2030 남성들이 사회에서 소외됨을 느끼는 것은 저는 너무나 공감하고 굉장히 평소에도 안쓰럽게 느낀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해심이 부족한 사람들도 남성들 중에서 굉장히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뭐 비유를 들자면은, 아니 왜 여동생만 챙겨줘요? 투정 부리는 오빠 같은 느낌, 철없는 오빠 같은 느낌을 주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다. 과감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젊은 세대를 아우를 새로운 진보 담론 자체가 부족하다는 거, 다수의 공감을 얻기가 힘든 구조라는 점은 앞으로 진보의 역할이 커지기 어려운, 어찌 보자면 한계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고령화 속에서의 정책은 노인과 사회 약자 위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청년은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젊은 남성들이 기성세대와 여성에 대한 적개심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너무 비난이 아닌 생산적인 댓글을 기대해 보면서 댓글 읽어보러 가시죠. 미래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 네이버닷컴 이메일로 연락주세요.